요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최근 드라마 일타 스캔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드디어 종영을 맞아요, 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또 감사합니다. 종영을 했는데 좀 소감을 한마디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다들 이렇게까지 많은 사랑을 받을 줄 몰랐는데 네. 좀 과한 사랑을 받아서 굉장히 다들 즐겁게 행복해하면서 끝냈어요. 저도 그렇고 사람들이 제가 이제 그 일타 스캔들 했을 때 캐스팅 논란처럼 그 로맨틱 코미디를 어떻게 50대 여배우가 할 수 있냐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잘 많이 행선이가 사랑받으면서 끝나서 좀 마음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요게 무려 18년 만에 로맨틱 코미디 작품이라고 그래요. 네, 맞아요? 그런가 봐요. 몰랐어요? 그럼 제가 아니, 꼭 이렇게 예. 횟수를 세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드리는 거예요. 18년 만에 로맨틱 코미디예요. 네. 네. 예. 아니 그 애청자 중에 사실은 우리 따님도 있었다고 네. 얘기 들었어요. 네, 네. 따님이 올해 몇 살입니까? 동갑이에요. 네. 그래요? 네, 네. 13살? 아니구나. 좀 네. 어리구나. 15살이요. 그럼 2살 많네요. 중이구나. 네. 중이네요. 중3이죠? 네, 중3. 중3 올라가죠. 아직 올해 네. 중3. 그렇군요. 유치원 같이 다녔었어요. 그래요? 재석 씨 아이랑. 아니 그렇지 않아도 나경원 씨가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왜 모른 척해요? 아니 유치원 말고 저기서 봤다고 마트에서 봤다고. 마트에서 봤다고 그래서 아는 척 했냐고 그랬더니 오빠 못했다고 그래서 내 얘기 하지 그랬는데 유치원에서 한 번 뵌 적 있어요. 그랬어요. 네, 네, 네. 이게 딸이 문자를 보냈다고 그래요? 이 드라마를 보고 네. 뭐라고 좀 문자를 보냈는지. 사실 제가 나오는 부분을 잘 못 보는데 어. 되게 심장이 오그라들고 너무 달달해서 이빨이 썩을 것 같다 그래서 아니 심장이 오그라들고 그거는 알겠는데 이빨이 왜 썩어 했더니 너무 달달해서 달달해서. 이빨이 근데 예. 그 표현이 너무 귀여워서 그래서 요즘 애들이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그런 생각. 야 이런 거 좀 배워야겠다. 이게 달달함까지는 아는데 너무 달달해서 이빨이 썩을 것 같다고. 이거 실제로 올해 결혼 몇 년 차신지 여쭤봐도 됩니까? 16년 차인 것 같아요. 2007년이네요 그러면요? 네. 제가 1년 뒤에 결혼했네요. 나랑 뭐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있어요. 우리 동기와 계속 뭔가 맞춰가네. 자녀분들도 나이가 네, 비슷하고. 비슷하고. 전도연 씨는 어떤 엄마인지 한번 여쭤봐도 됩니까? 저는 좀 행선이랑 좀 비슷해요. 그래요? 아이한테 좀 맡겨두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저도 좀 엄마로서 모르는 게 많아서 좀 아이한테 같이 물어보고 얘기하면서 좀 같이 성장해 나가는 중이에요. 같이 같이 성장을 하신다고요? 그렇죠. 예. 엄마로서 저 처음 살아보잖아요. 엄마로서. 그렇기 진짜 때문에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뭐가 맞는지 틀린지를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같이 얘기하고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그 말을 왜 했을까라고 하면 좀 아이한테 저는 미안하다고 그거는 얘기를 해요. 그거는 좀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가 전도연 씨면 어떨까요, 느낌이? 그냥 집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오늘 이제 유퀴즈 녹화한다고 했는데 예. 윤우님을 꼭 뵈야 되는데 오늘 학교 가는 날이어서 못 본다고. 그래서 내가 유재석 씨보다 엄마가 더 대단해 했더니 엄마 윤우님이잖아. 윤우님은 살면서 꼭 한 번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야. 나중에 한번 봐야겠네. 한번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예.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또 중3. 이게 참 진짜 어릴 때부터 배우를 꿈꿨던 게 아니에요? 네. 어렸을 때는 꿈은 배우가 아니었고요. 네. 그러면 현모양처였어요. 꿈이 현모양처였어요. 현모양처. 네. 진짜요? 왜요? 왜요? 진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현모양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어머나. 네. 아니 근데 이게 연기 배우를 꿈꿨던 건 아니지만 시작은 정말 굉장히 좀 우연이었다고 그래요. 네. 잡지를 찍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 잡지를 보고 또 CF 쪽에서 연락이 와서 또 CF를 찍게 되고 써보면 알아요. 깨끗해요. CF를 보고 또 드라마 쪽에서 연락이 와서 드라마를 찍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 어렸을 때는 생각에 현모양처가 결혼이잖아요. 하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기도도 쌓고 뭔가 이제 본인의 필모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지만
이게 뭐 소위 말해서 포텐이 터졌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전도연이 막 대박 났다.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네, 얘기인가요? 네, 네. 아, 그래서 나름의 어떤 인고의 좀 시기를 좀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아까 얘기하셨듯이 꿈이 배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힘든 시간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났던 것 같아요. 만약에 뭔가 제가 배우로서 뭔가 되고 싶고 네네. 뭔가 있었으면 좌절의 시간도 보냈을 법한데 그런 시간을 잘 모르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참 따라하고 싶어도 보통 사람이 따라하기 쉽지는 않은 그런 것 같아요. 멋있다 진짜. 네. 박근영 선생님을 만난 것도 에피소드가 좀 있다고 그래요. 한 번도 뭐 연기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박근영 선생님이 너는 연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앵무새다. 그러니까 대사만 읊는다고. 그래서 그때 많이 좀 선생님한테 혼나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딸로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저도 선생님의 딸이 되기 위해서 좀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네. 이 얘기를 들은 이후에 볼펜을 물고 연습도 하고 맞아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제가 말이 그때 빨랐나 봐요. 그래서 그냥 평상시 말을 할 때 말을 좀 천천히 하려고 했어요. 또박또박.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그냥 말하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 평상시에 말하는. 말을 좀 천천히 네, 하는 네. 연습을. 또 그러면 좀 그 이후로 박근영 선생님께서 좀 달라지는 연기에 뭐 칭찬을 해주신 적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저는 그게 칭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작품이 끝나고 박근영 선생님이 어떤 영화를 찍게 되셨는데 거기에 저를 딸로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네, 그냥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칭찬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네요. 네. 드디어 준비를 한 자에게 기회가 또 옵니다. 한국 멜로 영화의 한 획을 그은 작품이죠. 영화 접속으로. 이건 야, 이거는 뭐 이미 뭐 OST가 귀에 뭐 맴돕니다, 맞죠? 도현 씨 캐스팅을 좀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조금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네,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보니까 그 작품을 거절한 여배우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됐었던 거였나 봐요. 근데 지금은 사실 영화와 드라마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는데 그때는 영화 배우 탤런트가 경계가 너무 분명했었고 맞아. 그리고 이제 그때 한석규 씨는 사실은 당대 최고의 그렇죠. 배우였었고 네네네. 한국 영화가 한석규 씨가 나오는 영화, 그렇지 않은 영화로 나뉘어졌었기 때문에 맞아요. 한석규 씨한테 이름도 잘 모르는 전도연이라는 배우를 캐스팅하는 게 맞냐라는 우려들이 엄청 많았었죠. 예. 약속을 울면서 봤어요. 이거 저도 가서 울면서 봤어요. 당신께서 내 죄가 뭐냐고 물으시네요. 예. 이 작품이 이제 98년 개봉작 중에 흥행 1위 성적을 내면서 영화나라 흥행공주라는 타이틀을 네, 맞아요. 이거 저 기억해요? 알아요. 네. 영화나라 흥행공주. 네, 맞아요. 그 당시 그 같은 이름의 치킨과 피자가 굉장히 또 인기가 먼저예요. 전도연 씨가 먼저. 영화나라 흥행. 예. 이거 좀 기억이 나십니까? 그럼요. 네. 네. 그때는 하는 작품마다 다 흥행이 됐어서 그리고 그때 되게 기분이 좋았던 거는 그때는 줄을 서서 티켓을 사잖아요. 맞아요. 제 영화를 보려고 이렇게 줄 서서 다 이렇게 몇 시간씩을. 근데 그 광경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너무 뿌듯했고 이런 재미로 영화를 찍는구나라고 그때는 생각했어요. 이게 약속의 흥행 그리고 이제 내 맘의 풍금. 이거 이병헌 씨하고 저 이거 극장 가서 저도 봤는데 이 당시에 전도연 씨 나이가 20대 후반. 27살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학생으로 나오거든요. 17살. 17살의 청년으로 학생으로. 나와요. 그 당시 나이에 비해서 이제 10살이나 어린 역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질감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대본을 받았을 때 홍현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내가 27살인데 17살 홍현이 하겠다 그러면은 미쳤다 그럴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근데 관객으로 본 진짜, 입장은 네. 전혀 그렇지 않았었어요. 네, 지금도 너무 동안이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로. 좀 예. 네. 뭐 오늘 제일 활짝 웃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늘 제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어릴 때는 제가 조금 동안이었는데 어릴 때는 그게 좀 컴플렉스였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려 보이는 게. 맞아요. 뭔지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형을 제안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요? 너무 어려 보여서. 네? 동안이어서 아니 근데 동안을 어떻게 성형을 해서 노안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
좀 성숙해 아, 보이게. 진짜. 네, 네.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음. 내 눈에 흙이 들어가니까 이전까지 정말 오래된 고전 대사네요. 네, 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당시에 이제 네. 전도연 씨의 해피엔드라는 영화가 나온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놀랐던 맞죠? 네, 처음으로 네, 어떻게 보면은 아 맞아요. 주변에서 이게 좀 말리거나 이렇게 좀 뭐 그런 경우도 좀 있었다 그래요? 다 반대를 했었죠. 어. 그런데 저한테는 사실은 만약에 도전이라고 한다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도전을 해본 작품이 이 갑자기 본인이 왜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게 된 거죠? 그냥 뭔가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한석규 씨가 나오는 영화와 나오지 않는 영화 두 가지로 나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어린 나이에 된다는 걸 보여줬어요. 아니 그렇죠. 멋있다. 멋있다. 네, 그래서 선택한 작품이었어요. 아, 네 진짜 전도연 씨를 오늘 좀 뵙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멋있다 진짜. 네. 나는 틀에 갇히고 싶지 않다. 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고 저도 그래요. 좀 보여주고 싶다. 나 지금 굉장히 가까워진 것 같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두 분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 좀 네, 그죠? 네. 제가 지금 놀랐어요. 그래서 오. 전도연 씨가 좀 이 얘기를 딱 하셔가지고. 어떻게 오늘 좀 이야기하시니까 좀 더 가까워지셨습니까 두 분 지금? 어때요? 지금 현재 스코어가 어떻습니까? 현재 스코어요? 네. 현재 스코어요? 네. 어때요? 신기해요. 옆에서 보는데. 조금 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도 시간이 있어. 이게 이제 우연하게 이제 이 길에 접어들었지만 뭔가 본인 스스로에게 배우의 길을 본격적으로 좀 걷게 만든 그 전환점이 된 게 이 해피엔드 아닐까 하는 생각. 네. 그런 그죠? 거. 네. 사실 제 꿈이 현모양처였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제 꿈을 깨는 어떤 선택이었던 거죠. 이게. 되게. 사실 엄마를 설득할 때 어머니가 그렇게 우실 줄도 몰랐고 근데 우시기까지 했어요. 예. 시집 못 가면 어떡하냐고. 그런데 제가 저 시집 잘 보내려고 배우 한 거 아니지 않냐고 하면서 엄마를 설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촬영 후에 좀 상처도 많이 받았다 그래요. 이걸 찍을 때는 되게 어쨌든 좀 순수한 선택이었는데 이제 했던 광고들이 다 끝났죠. 근데 근데 그것도 잘 몰랐어요. 왜 그런지를. 그러니까 몰라서 시작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알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여배우한테 바라는 어떤 이미지나 인식이 어떤지를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남자 배우는 이런데 왜 여배우는 이렇지 않아? 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저 스스로는 그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누구도 나한테 손가락질을 할 수 없다. 사실 여배우로서의 편견은 있었고 그때는 더 명확하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소극적인 어떤 배우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되게 프로페셔널하지 않다라는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었죠, 많이들. 저는 저의 배우로서 할 일을 한 거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람들이 뭐라고 할수록 더 당당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제가. 밀양으로 이제 칸의 여왕이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도 얻었지만 이게 넘어야 할 허들이 또 만만치가 또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죠. 그것에 대한 무게와 제가 버텨야 될 시간들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안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이야기인지. 사람들은 제가 상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시나리오를 받았을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품이 몰려들죠. 네. 근데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저한테 시나리오 주는 걸 조심스러워 하셨고 왜죠? 그러니까 뭐 이런 작품을 하겠어? 라고 저를 되게 이제 무게감 있고 영화제에 갈 수 있을 법한 작품들을 하는 배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먼저 그냥 대작이나 정신이 안 할 예를 들면 네. 대작이나 뭐 심도 깊은 어떤 이런 네. 전도연은 이제 작품적으로 뭔가 인정을 받는 작품만 할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의 인식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았는데. 더 많은 것들을 제가 누릴 수 있을 줄 알았을까, 작품적으로. 그렇지 않았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오랜 시간 저 스스로한테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견뎠던 것 같아요.
저 자신한테 계속 좋은 작품을 했고 후회 없이 계속 리마인드 했던 것 같아요.